안녕하세요. 그버발 시청자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장님 네. 뭐 집에 네. 뭐 강아지 기르나요? 강아지 안 기르지만 엄청 네네. 엄청 좋아합니다. 제가 한 2년 전에는 어디 미용실에 갔다가 강아지도 가족이다 이 말 때문에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, 왜 싸우셨어요? 아니 그 강아지를 만지던 손으로 제 머리를 그냥 깎으려고 해서 네네. 제가 좀 항의를 했더니 뭐 강아지는 가족이다. 가족이다. 물론 이제 뭐 에티켓은 지켜주셔야 되겠죠. 그렇지. 그렇죠. 요새는 그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보니까 2020년 기준 약 2,100만 가구 정도 되는데, 그 중에서 약 312만 가구,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. 오, 네. 엄청 많이 키우네요.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펫 산업이라 그러죠. 네. 반려동물 산업도 굉장히 커졌고, 여러 가지 그 법적 규제도 네. 촘촘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리즈로 한번 반려동물과 네. 관련된 쟁점들을 뽑아봤습니다. 오늘은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위자료 보상을 얼마나 좀 받을 수 있나,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요즘에 애견 카페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, 아니면은 애견 학교 이런 데서 사고가 벌어져 좀 죽는 경우, 이런 경우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? 요새 또 강아지 치료비가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. 병원 가면은 뭐 일주일 입원하면 뭐 돈 100만 원 깨지게 그렇죠, 되는. 그러다 보니까 뭐 과실이 누구한테 있느냐? 형사처벌이 되는지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알기로는 아직 네네. 강아지는 법적으로는 물건이다, 네. 이렇게 아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물건이나 재물이면은 그 형법에는 네. 재물손괴죄라 그래서 고의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, 네. 그런 경우에만, 그러니까 술 먹고 남의 차에 올라타서 막 쾅쾅쾅 거리고 이런 거는 이제 재물손괴. 네.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실수로 툭 쳐가지고 뭐가 깨졌다. 네. 이런 경우는 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면 되는 거지, 형사상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. 그러면 사고로 강아지가 다쳤다라는 거는 민사 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그렇죠. 말씀이시죠? 뭐 반려동물도 가족이 아니냐 하는 심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다 처벌하고 분노감이, 싶겠죠, 저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지나면 처벌하는 쪽으로. 네. 근데 이제 좀 논의는 필요할 거예요. 네. 그러면 민사상으로 어떤 게 좀 인정이 될 수 있나요? 위자료 인정해줘요? 위자료는 특별한 손해다. 네.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개입된 네. 손해다.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사무실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은 네.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 호두인데, 호두 귀여워요. 호두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스윗하시게 또 여동생 강아지 호두. 예, 네네. 그래 밤에 되면 이제 호두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애정하던 강아지가 이제 사망한다 그러면은 네.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네. 하고, 누구나 다 알 것이다. 특별한 손해의 일반화라고 네.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위자료도 인정을 해준다.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위자료. 그럼 제가 물어볼 질문. 제가요?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. 그러니까 어느 네. 정도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. 네. 젊은 사람이 사망한다 그러면 보통 1억 정도를 기본적인 범위로 보거든요. 사실은 강아지를 가족으로 하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1,000만 원도 안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. 강아지 네? 가족으로 생각하면 그렇죠. 상당한 금액을 해줘야죠. 해줘야 될 텐데, 그렇죠. 아직은 좀 뭐 적어도. 기대 못 미치는지 아직은 사망 한 건에 대해서 한 2,300만 원 정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군요. 어느 사례를 보니까 네. 그 위자료도 올라가고 있긴 있어요. 이거는 좀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강아지를 쇠파이프로 뭐 해가지고 네. 죽인 거예요. 예. 그러다 괘씸하다. 보니까 네.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지, 이 경우는 가족이 5명이었나 그러는데 네. 1인당 거의 2,300만 원을 네. 그 정도 이렇게 인정한. 그런데 이제 조그만 우리 갑돌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살짝 풀어놨는데 이따만한 도베르만이 와가지고 그냥 콱 물어가지고 죽었다. 자, 이런 경우에 좀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어. 네. 그러면 일단은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개호비라는 게 있어요. 개호?
개호비라 그래가지고 간호비. 아. 네, 개호비를 개호비. 인정하는데. 아, 개호비. 네. 네네. 하는 개호비는 인정이 안 될 테고. 그럼 장례비가 인정이 될까요? 장례비. 될 것 같습니다. 사람 화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뭐 화장비. 이렇게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위자료 되고 치료비 되고 데려올 때 어떤 그 아까 핸드폰은 깼을 때 중고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강아지는 중고가 될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강아지는 1년 차 때나 10년 차 때나 개인이 느끼는 가치는 비슷하겠죠, 그죠? 네. 그러니까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. 재산적 손해대서는 네. 분양 받았을 때의 금액으로 좀 음.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정리해보면 사고로 인해서 남의 강아지가 어떻게 됐다. 그러면 치료비, 위자료, 분양비, 장례비. 장례비 네, 네. 뭐 요렇게까지 다 인정이 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. 어떻게 보면. 아, 네. 다음번에 이혼할 때 강아지 양육권을 다뤄놓고 재밌는 사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예, 그렇죠. 이혼할 때 서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네. 많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칫 잘못하다가는 둘 다 못 키울 수도 있다라는 네. 거.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